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내일이 그냥 대통령 선거일 아닙니다. 내란 0.5주년 기념일입니다. 네, 딱 6개월 전에 작년 12월 3일에 아유, 그날 밤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계엄 선포 장면 제가 유튜브로 봤거든요. 먼저 보고 제가 뉴스토마토 PD한테 연락하고 막 카톡으로 연락을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완전 전시 상황인 거예요. 진행자, 뭐 PD, 작가, 기자 같이 있는 카톡방에서 막 뭐 갖고 있는 영상, 뭐 그 국회에 있는 기자, 뭐 보좌관들이 보내주고 막 이런 거 같이 보내면서 무작정 막 라이브를 트는데 아이고 이게 뭘 하고 있는 건가 뭐 생각하면서 이제 막 방송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스튜디오에는 반드시 계엄군이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때 작년 가을부터 뉴스토마토에서 명태균 사건 단독으로 막 터뜨리면서 윤석열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대통령실에서 이제 뉴스토마토 신문 기자 출입금지까지 시키고 출입정지 시키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한테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얘기한 게 구글 계정이라도 지켜야겠다. 구글 계정 이거 혹시 계엄군한테 압수당하면 우리 채널 통째로 삭제당한다. 그런데 반대로 그거 압수 안 당하고 우리가 그것만 갖고 있으면 스튜디오가 폐쇄돼도 전국을 도망다니면서 방송하면 돼요.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절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게 방송이 계속 될 수 있는 건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심각했습니다. 가족하고 헤어져 지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 짧은 시간 이재명 후보는 당시에 민주당 대표였죠. 국회로 가서 계엄 해제안 가결시켰습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안도를 그래도 하기 시작했었죠. 물론 국무회의 때까지 약간 더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안도했었고, 권영국 후보 국회 앞에서 확성기 들고 소리치면서 계엄군을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때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원외 인사기 때문에 국회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몸으로 막았어요. 반면 김문수 후보는 나중에 윤석열 씨 변호인이 된 석동현 변호사하고 밥을 먹고 집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의 계엄이 내란이다 이렇게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탄핵을 찬성한다고 했던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주변에 요즘 이런 분들 계세요. 이재명도 독재할 수 있는 것 같아, 무서워. 다 거기지 뭐 정치인들이 투표 안 해도 돼 하는 분들 계신데요. 이게 보통 선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하고 저희 뉴스토마토 제작진이 같이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목에 총칼이 들어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가족하고 헤어져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사람들 심판하는 게 바로 이번 선거입니다. 내일 있는 일은 그겁니다. 꼭 투표해 주시고 주변에 모두 투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2일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리박스쿨의 천인공노할 만행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계엄 성공하면 히틀러 유겐트 만들려고 한 거 아닌가, 뭐 저는 이런 상상을 했어요. 윤석열 내란의 놀라운 진실이 또 나왔다고 하는데 뭐 요것도 오늘 다 다룰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먼저 류혁의 내부 보고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6개월이 흘렀네요. 그날 밤 사표 내시고. 예, 6개월 됐습니다. 0.5주년 기념일입니다. 예. 사직 0.5주년이시네요. 그래도 뭐 탄핵 선고 이후부터는 마음이 편해져가지고요. 그다음부터 그냥 아주 그냥 마음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저희에게 예. 이 검찰과 사법부의 내밀한 이 내부 이야기들 또 전해주시고 분석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네. 또 오늘도 큰 뉴스가 하나 생겼네요. 이게 윤석열 씨 그 내란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거죠. 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이거 수사 과정에서 나온 거군요. 2차례 전화해서 네. 군사령관의 비화폰 삭제 관련된 조치를 윤석열 씨가 경호처 차장에게 직접 묻고 지시를 했다. 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 비화폰 삭제 지시가 있었다는 거는 뭐 그 경호처의 여러 그 경호관들이 그런 지시를 따를 수 없다라고 뭐 했다는 보도가 슬쩍쩍 나오긴 했었는데, 이게 뭐 그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사실로 밝혀진 것이고요. 늘 이게 만약의 경우에 지시자가 윤석열 대통령 뭐 전 대통령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맨날 법률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이제 그 법률 검토에 대한 정답을 수사기관에서 내놔야 될 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를 하면 그거는 뭐 증거인멸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자기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지만 네. 이 윤석열 씨 같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든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입니다. 예,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법대 2학년, 3학년들이 그 형법 강론, 케이스 스타디, 케이스 네네네. 문제로 한번 출제할 만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이게 지시 내용이 그걸 뭐라고 윤 전 대통령이 말했는지가 좀 나와 있어서 요거는 좀 네네. 소개를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작년에 12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경호처 실무진한테 연락해가지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죠. 그리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비화폰을 보안 조치하라고 지시를 했다. 뭐 여기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를 집중 추궁을 했더니 12월 7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2차례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씨가 김 차장한테 네가 통신을 잘 안다며? 그 서버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나? 서버 삭제 얼마 만에 한 번씩 되냐? 요거 물어봤고 김 차장이 확인해 보겠다. 뭐 이러니까 그 다음에 또 전화 한 번 더 해가지고 수사받는 사람 비화폰을 그렇게 놔둬도 되는 건가? 조치해야지. 그래서 비화폰이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게 이제 경찰 수사 결과를 언론이 취재해서 이제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이거는 대통령이 비화폰 그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100%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김성훈 그 경호처 차장의 경우에는 뭐 일반 경호직 출신이 아니라 통신직렬 출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독특한 그 이력을 가지고 있고 네. 직렬 출신이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은 뭐 본인이 그 위에 사람들의 그 말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 경호처에서 입지를 구축해온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씨 그 지시 내용은 네가 통신을 잘 안다며 상당히 좀 그거군요. 이게 그 신빙성이 있는 말이죠. 통신 직렬이라는 것까지 알고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당신이 전산 이런 업무를 잘 아니까 그 서버에 들어가 있는 통화 기록을 전부 다 없애라. 그리고 비화폰의 경우에는 이 통신 서버를 통해 가지고 각 비화폰에게 뭐 키도 전송으로 해주고 이 계속 통화할 수 있는 내역을 체크해주는 모양입니다. 저도 뭐 전자공학이 전공이긴 합니다만 그 친구들에게 열심히 물어봤는데 친구들이 아주 어렵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말을 잘 이해를 못하겠던데 어쨌든 그런 그 코드를 관리해주는 서버가 있기 때문에 그 서버를 통해서 이 비화폰 그 그룹에서 탈퇴시키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룹에서 탈퇴시켜라.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비화폰으로서 기능할 수 없도록. 예. 그러니까 비화폰이 무슨 무전기 같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폰입니다. 일반적인 폰인데 그 지금은 뭐 갤럭시 S20을 쓰고 있다고 하죠. 뭐 전반적으로. 네네네. 그 과거에는 그 투지폰을 그 삼성에서 납품을 해가지고 그걸 썼고요. 이 비화폰 내에 이 특정한 칩 같은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암호화 시켜서 이 통화 내용이 완전하게 암호화돼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CDMA 신호가 아니라 암호화된 신호를 전송하기 일반적인 신호와 다른 신호를 전송하고 그쪽에서 풀어서 들을 수 있고 서로 간에 그렇게 통신을 하는 그런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버에서 원격으로 그 비화폰 그 그룹에서 탈퇴를 시켜버리면 더 이상 비화폰으로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폰이 비화폰이 아닌 게 돼버린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실무진이 반대해서 사령관 3명, 그 곽종근, 이진우 뭐 이런 분들 로그아웃은 못했다는 보도도 같이 있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그때 당시에 그 언론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호처든 뭐든 이제 더 이상 뭐 이런 그 내란이나 계엄 선포와 관련된 데 협조하지 말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뭐 그런데 전혀 조력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뭐 이런 그 언론 보도도 많고 그랬던 상황이니까 아마 본인들이 그걸 삭제를 하면 그 본인들이 그 증거인멸죄의 정범으로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뭐 다 공무원 신분 아닙니까? 그렇죠. 공직자로서 징계도 받고 뭐 공직자의 신분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 정당하지 못한 명령이라고 해가지고 거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서로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무자가 그걸 수행했을 때 그게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것이면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뭐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 부당한 지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범죄를 저지르라는 지시인데
것인데 네네네. 그거는 명령 개통에 따랐다고 해가지고 그게 네. 나중에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아. 다만 뭐 책임 그 하급자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유역 감찰관님도 혹시라도 12월 3일 밤에 사표 내실 때 그런 생각까지도 혹시 드셨어요? 그때 당시로는 뭐 일상도 무너진 거고 네. 그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때 뭐 도저히 그걸 뭐 아유 그런 생각 정말 뭐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아, 아무리 업무를 어떤 수행했다가. 상황이라도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생각. 부당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 부당한 명령이 올 경우에 수행을 할 수가 없다. 아 그리고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87학번 아닙니까? 네네. 87학번이라는 그 80년대 학번들은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 군사 정권이 뭐 좀 이상하다는 거는 몸으로 느꼈던 세대인데 다시 그런 식으로 군부가 뭐 정치 전면에 나선다는 거는 저는 뭐 어떤 그 천사와 같은 정권이고 천사와 같은 지도자라 하더라도 네. 군부 독재라는 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실 텐데 참 그 시간 오래 걸렸습니다.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경찰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또 12월 6일에 윤석열 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3명의 비화폰이 원격 로그아웃된 것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또 김성훈 차장이 본인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제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거짓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일부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그리고 그 실제로 실행에 옮겨진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으니까 그게 거짓말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실행이 옮겨지지 않은 것은 그 지휘계통 그러니까 뭐 윗사람이 시켰지만 이거 나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행에 이루어진 것은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라고 볼 여지도 있는데 네. 한편으로는 어느 쪽을 인정하고 어느 쪽을 부정하는 것을 보면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경호처에 누군가가 있을 가능성이 또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뭐 이광호 그 본부장이라던가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김성훈 차장이 아니고 예, 윤석열 씨가 다른 사람에게 이직했을 그렇습니다. 수도 있다. 그때 당시에 그런 명령 체계 내에서 그때는 지금 이거는 아주 그 직후였기 때문에 네네. 그 계엄 직후였죠. 예, 윤석열 씨 명령이 뭐 거의 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대로 그 명령 체계가 살아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었다면 아마 누군가 경호처장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때 상황이라면. 그럴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본인이 아마 그거는 당당하게 부인하는 것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때 그러니까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국회에서 그 체포 명단. 예. 윤석열 씨가 이거 사람들 끌어내라고 네네. 했다. 체포 명단도 있었다. 뭐 예. 이름 누구 있었다. 이렇게 아주 불리하고 본인으로서는 폭로했던. 뭐 탄핵 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막 유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본인도 당황했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시켜가지고 긴급하게 지시를 했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경호처장이 있었으니까요. 네. 아마 경호처장을 통해서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흥미를 끈 대목이 이런 거였는데요. 부인 김건희 씨도 그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비화폰이라는 거는 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네. 정말로 국가 안보라던가 절대로 외부에서 도감청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국가 중요 정보를 다루는 네, 국가 요인들이 사용하라고 만든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그 김건희 씨가 어떤 자격으로 그 비화폰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의 경우에 그 비화폰을 갖다가 뭐 그 지급하도록 지시를 한 사람이 있다면 공직에 있다면 그건 뭐 범죄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찌되었든 징계 사유는 확실히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건 적절치가 않죠. 그리고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12월 2일만 하더라도 그 국정원장이랑 좀 그 네. 9번인가 문자를 네, 주고받았다는 네. 보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아마 그 계엄 전후에 뭔가 좀 은밀한 대화를 할 필요성에서 그렇게 한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비화폰을 일반 폰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네. 그런 경우에는 그 비화폰으로서의 기능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 무슨 양쪽에다 네. 코드가 있고 키가 있어야만 비화폰으로서 그 기능을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전화도 사용할 수는 있답니다. 네네. 통상적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비화폰으로 사용이 안 된다는 건데 이게 아마 본인 명의의
비화폰이 아닌 무슨 대포폰 개념으로 쓴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예. 명의를 본인 명의가 아니고 그냥 일반 예. 전화할 때도 뭐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았을까? 숨기기 위해서 본인이 전화했던 사실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수사기관에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은 그 비화폰으로부터 그 여러 그 요인들과 통화를 했다는 건데 저도 그 요인이 누군지 그리고 그 비화폰을 지급받은 사람이라면 아주 중요 인물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하고 김건희 씨가 왜 통화를 했는지는 뭐 대충 짐작하는 바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하기는 저 헌법재판소하고 국회에서 조태용 전 현재 국정원장은 여러 가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 국정원장 진술을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게 저걸 납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영부인이 국정원장하고 통화한 사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냥 이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이순자 김옥숙 이런 양반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안기부장 그때는 안기부였죠.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그렇게 문자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국정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 통화가 허용되는 분위기였던 것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요거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 달에 했던 이야기 중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때 비화폰 한 대를 김건희 씨한테 지급했다. 그리고 대통령 내외를 포함해서 총리 장관 비화폰 전화번호 목록까지 경호처가 지급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윤 의원이 했었습니다. 이거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내란 수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겠죠. 수사 대상이 돼야 될 것 같고 내란 수사라는 게 사실 수사로 처벌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이런 부끄러운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라도 진상규명 차원에서라도 확실하게 밝혀놓는 것이 맞을 듯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발언이 정치인의 발언이라서 의견 내시기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이게 저는 너무 재밌어서요.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그 젊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거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바로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는 당 정체성을 포기한 것이다. 정체성과 뿌리를 부인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의 정체성이고 뿌리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한 거죠.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단순한 당 정체성의 포기 이거는 표현에는 전 동의할 수 없고요. 정체성의 포기가 아니라 어느 헌법 기관으로서의 정당의 성격을 포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여러 가지 발언이 있고 그런 분들만 국민의힘에 다 존재한다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저건 위원정당으로 해산돼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윤석열 그 계엄을 선포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있는 대로 짓밟으려고 했던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게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어떤 강령을 떠나가지고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룰인데 그거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국민의힘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거를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고 또 대통령 후보 출마를 해서 지금 내일 투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도 그때 당시 아주 심한 발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 그 다른 의원들 이렇게 그 의원들만 따로 모여서 정당을 만들면 그건 위원정당으로 해산돼야 됩니다. 그건 전 당연히 저 헌법재판소에서 위원정당 해산할 거로 보입니다. 그 독일 헌법재판소도 보면 이렇게 아주 급진적인 좌파 정당 그런 정당도 해산했지만 아주 급진적인 우파라고 볼 수도 없는 신나치 정당 같은 그런 정당들도 다 해산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아무리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거죠. 탄핵 반대 당론이라는 것 자체도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반하는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률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저는 스스로 위원정당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주제만 더 여쭤보고 그 시간이 조금 바트지만 진행하겠습니다. 그 권력
수사기관 수사기관들 동향에 대해서 아주 밝으신데요, 우리 류혁 감찰관님이. 검찰이 특히 이제 검찰 출신이시니까 뭐 이거 좀 말씀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화폰 서버 확보에 나섰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근데 네. 그 전까지 검찰이 막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도 안 내주고 이렇다고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태도가 갑자기 돌변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아. 그 과거에 뭐 비화폰 서버 영장을 기각한 것이 아마 뭐 국가 안보 이런 거와 관련됐다는 뭐 그 경호처의 뭐 변명을 대변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래 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후에 그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서 뭐 거부하는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갖다가 검찰에서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최대한 수사를 도와주려고 해야 될 그런 그 조력자 그리고 뭐 그게 경찰에서 그렇게 압수수색하자는 게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랬던 검찰이 지금 이제 입장을 바꾼 것인데 네. 한마디로 말해서 좀 창피한 일이죠. 창피한 일이고 아. 그 이제 와서는 그 비화폰 서버에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네. 본인들도 뭐 이렇게 그 재판에 필요한 것도 있지만 네. 어떤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 아. 뭐 망신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까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씁쓸합니다. 예. 이게 검찰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경쟁적인 상황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렇게 볼 건가요?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저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에서 지금 압수해서 내용이 무엇인지 다 들어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에서는 뭐 공소 유지도 해야 되고 뭐 그럴 입장인데 이 전혀 그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뭐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연이어 보도되고 그러면 본인들이 입장도 상당히 곤란해지니까 네. 그리고 뭐 태세 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한편으로는 또 그 태세 전환하고 관련이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이재명 후보 어쨌든 뭐 내일 네. 이 투표일이고 뭐 유력 후보잖아요. 지금까지 네네. 지지율이 네. 계속 선두였으니까. 근데 이 수사를 대대적으로 계속 이 후보를 대상으로 검찰이 해왔지 않습니까? 150명. 150명. 네, 네, 네. 이재명 후보는 계속 검찰청 하나가 나한테 달려드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 번 했었는데요. 이 검사들이 지금 본인들이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해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150명이라는 검사들이 달려든 사건 수사가 사실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라기보다는 2017년 네. 이후에 그 뭐 적폐청산 그 사태 이후에 이 검찰이 직접 수사 기능이 강조되기 전에는 이 검찰이 직접 수사라는 거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검찰 전체의 기조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욕을 먹을 때 먹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서 수사를 했지 명예훼손 사건이나 막 이런 사건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뭐 법인카드 사건 네, 뭐 네. 이런 걸 중요하다고 보진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 뭐 법인카드라든가 이런 게 그래 뭐 법률적으로 보면 아주 중대하고 뭐 이런 뭐 무슨 뭐 죄명으로 이렇게 네. 만들어진 구성 요건에 해당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징계라던가 내부적인 절차 그리고 도덕적인 비난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사안도 많거든요. 네. 근데 모든 것을 검찰 특별수사라는 아주 중요한 경력을 가진 검사들을 투입해서 그렇게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될 만한 사건이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실질을 보면 그렇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사건의 수사 결과 검찰이 그 할 만한 수사했어. 정말 잘했어. 야, 검찰이 수사는 잘하는구만. 이런 칭송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결론을 내놔도 국민들이 그렇게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고 사실은 그 기소가 잘 됐다고 막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그 검찰이 좀 뭐 이런 것도 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없었다고 말을 못할 겁니다. 네. 결국 검찰 조직 내에서는 이게 보면은 전혀 득이 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분명히 그런 의사결정을 했던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지금 떠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사표 낸 거죠. 이창수 지검장 포함해서. 그런 걸 보면 그 후배 검사들이 느낄 그 배신감 네. 그런 거는 뭐 본인들이 책임을 떠나가지고 아주 클 것으로 보이고요.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대선에서 자꾸 토론에 나온 대장동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처음에는 이게 굉장한 뭐 이익이 나는 프로젝트를 한 거는 사실인데 그러면은 이 해당 정치인이 개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그 돈이 이 정치인한테 가서 굉장한 이제 이익을 봤을
걸로 예단하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바라봤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결론은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쪽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좀 아주 복잡해졌죠. 예. 그 사건이 좀 원래 본질과 다르게 뭐 이렇게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뭐 확실하게 막 드러나거나 그런 게 없죠. 네. 오히려 다른 부분 뭐 이렇게 아주 좀 이상한 그렇죠. 좀 다른 미미한 데로 튀어서. 사건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그런 대로 사건이 번지고 이렇게 네. 됐으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아주 정치적인 사건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검찰이 자제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진짜 자제하지 않고 검찰권을 행사한 결과가 여기에까지 이르렀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이고 참 그래도 저도 근무했던 조직이라서 그렇죠. 아직도 아이고, 이 마음이 찡합니다. 아. 그리고 뭐 열심히 일을 했던 후배들 입장에서 물론 달려간 뭐 이렇게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간 입장에서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냥 심호흡 한번 하면 뭐 별일 아니니까 그냥 뭐 마음 편하게 생각하라고 위안해주고 싶습니다. 검찰도 하여간 잘 혁신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다른 것들 좀 몇 가지인데 저는 조금 이렇게까지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이에요. 대통령 경호처 우리가 막 구속 못되게 하려고 세포 못되게 하려고 막고 막 거의 뭐 무력 충돌까지 불사하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경호 훈련을 지금 언론에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네네. 이건 공개한 적이 없는데 그 전에는 예. 새로운 대통령 맞을 준비 우리가 저도 잘하고 봤습니다. 있다. 저도 봤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감사원이 또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네. 관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지금 현장 조사를 실시를 한다는 네네. 것을 또 공개를 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아유 뭐 저 아마 그 좋은 쪽으로 본다 그러면 네네. 그 권력기관 내에서도 보면은 과거에는 윤석열파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뭐 건전한 생각이나 뭐 이런 올바른 얘기들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뭐 앞에 전면에 나서서 그게 아마 좋게 보면 좋게 볼 수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 외부에서 바라볼 때 이제 좀 정권이 바뀔 때가 되니까 좀 태세 전환을 하는구나. 본인들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뭐 조직의 명예를 뭐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어쨌든 보는 입장에서는 좀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씁쓸하다. 예. 그렇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계속 그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하자고 이야기하던 내부의 목소리가 이제는 권력 구도가 바뀌면서 제대로 관철되기 그렇습니다. 시작된 것일 수도 있다. 근데 전 다만 그런 거 하나만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감사원에서도 그릇된 의사결정을 했던 그 의사결정 라인. 그 다음에 저는 그 경호처와 관련해서는 그 체포영장 뭐 집행을 뭐 거부했다던가 그런 거 다 좋다고 그냥 명령 계통에 따랐느니 그게 범죄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을 상대로 그 무장한 상태를 일부러 노출시킨 적이 몇 번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게 뭐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완전 뭐 무장한 상태를 일부러 노출시켰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구속 취소로 석방되는 날조차도 보면은 이 무장 차량에다가 무장 병력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식의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 누군지. 정말 국민 상대로 협박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걸 노출시키려고 했던 사람은 제가 보기엔 사고 방식이라던가 이런 그 현실 인식 이런 게 민주주의에는 좀 안 맞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거는 좀 분명히 밝혀서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여기까지 듣고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이셨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